안녕하세요, 트럭사람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새벽 도매시장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내용인즉슨 일본 분이랑 한국에서 결혼하셔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면 어떻냐고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여성분께서 부인 되시는 분께서 일본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형 면허를 따고 일본인 처자 비자로 일본에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은 할 수 있는데 트럭을 한 번도 안 타보셨다면은 처음부터 큰 대형 면허가 있다고 해도 큰 트럭은 못 탑니다. 안 태웁니다. 위험하니까. 조만 트럭으로 한 최소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3톤 4톤 이렇게 타다가 대형 트럭을 타겠죠. 만약에 대형 트럭으로 일하시게 된다면은 손해 받아들이는 거는 한 25만원에서 26만원 4대 보험 다 빼고요 26만원 정도 되겠고, 맞벌이를 하신다면은 뭐 부양으로 들어가니까 뭐 집사람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은 한 10만원 정도 벌면은 한 35만원 정도 한 달에. 그러면은 한국이랑 틀려갖고 전세 월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은 월세밖에 없어요. 집을 사든지 월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뭐 자제분이 계신다면은 자제분 한 명이 있으시다면 세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뭐 35만엔 350만 원 정도로 뭐 월세값 내고 먹고 살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여서 4톤에서 3, 4톤에서 대형 트럭을 타게 되면은 35에서 적게 받는 데는 30에서 4대 보험 다 빼고요. 30에서 40만 원까지, 40만 엔까지 4대 보험 빼고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연하게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올해로 한 31년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한국인 부부로서 일본에 와서 또 구독자님처럼 집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그래갖고 일본에 온 경우 봤는데, 이 한국 사람 부부가 왔을 경우에는 거의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하냐? 뭐 일본에 와서 나이 들어서 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 40대 오신 분들은 거의 이혼을 하더라고요. 왜 이혼을 하냐면은 뭐 어떻게 일본 사람, 일본 여자라는 또 그런 그런 매력에 끌리고 또 뭐 둘이서 맞벌이를 하다 보면 한국의 집사람도 일본 가게에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이런 유혹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을 한 10명 중에 9명은 이혼해 갖고 가더라. 그런 것 같더라.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해 갖고 일본에 왔을 경우에는 그것도 한 10명 중에 9명은 90%는 이혼을 하더라. 제가 보기에는. 제 주위에, 여태까지 제가 본 주위에는, 제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왜 그러냐? 아무리 일본말을 한다 그래도 집사람이랑 일본말을 하는 거지,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랑 회화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같이 살다 보면은 뉘앙스를 알아요. 일본말이 틀려도. 그렇지만, 여기 현지에서는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회화를 한다 그래도 그런 깝깝한 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의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집사람 쪽에서 이 남편을 보는 이 시선이 한국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예. 이 사람 진짜 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든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대 뭐 중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 갖고 오는 건 좋은데, 그냥 집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자,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국에서 살기가 박박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무슨 다른 연유가 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서도. 그런데 확고한 각오가 없으면은, 그래, 맨 땅에 헤딩한다, 내가 가서 내가 뭐든 하겠다, 운송이 아니라도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데, 좋은 면, 안 좋은 면을, 좋은 면만 얘기하는 것보다 안 좋은 면을 미리 알아두고 오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나쁜 소리.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잠깐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일본에 가서 사는 메리트라든지 한국에서 사는 메리트보다 일본에 사는 메리트가 좋다, 뭐 이런 저는 모르겠고, 그런 거는 안 좋은 면을 먼저 얘기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한 이 여행 오는 거랑 생활은 틀린 거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가는 거랑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또 틀리듯이,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또 틀려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런 각오 없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갈까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저는 더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그런 이 데메리트도 있다, 그런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뭐 좀 회사 일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근심 아닌 근심을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마음 먹으셨으면, 저 같으면 제가 그렇게 고민할 때는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메리트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것도 다 껴안을 수 있다, 내가 감안한다, 그러시면 오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 차별받죠. 한국에서. 일본도 똑같습니다. 말 못하면은 차별받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차별받아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없어져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그리고 운송업이라는 게, 운송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뭐 새벽에 나가는 일도 있겠고, 진짜 밤과 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들어와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한다면은 돈보다, 돈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는, 뭐 여유가 아니래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갈 정도로 된다면은 굳이 남자가
기둥인데, 일본까지 와갖고 말도 진짜 수월찮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좀 모험이지 않나. 근데 그 모험을 즐긴다. 나는 그런 모험을 즐긴다. 난 할 수 있다. 맨 땅에 해당할 수 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시면은 오셔도 됩니다. 막을 이유도 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좀 또 서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전 지금 솔직히 일 생각 때문에 지금 이 글로 한참 이게 써갖고 올려드리기 좀 그래갖고 제가 그냥 급히 영상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가봐야 돼요. 또 나가봐야 되고 또 일 때문에 그래서 급히 영상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내일 일이랑 내일 모레 일이랑 그 생각밖에 없어갖고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갖고 지금 죄송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을 하신다니까 운송도 한 5등급 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운송회사도 5등급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에 지금 신경이 써요. 어쨌든 이 영상 그분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세요. 참고가 되겠나? 참고 안 될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 화이팅입니다.